네, 안녕하세요. 원더다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좀 촬영 구도를 바꿔봤습니다. 괜찮나요? 가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이어트에 관한 겁니다. 자, 아직까지 다이어트, 자, 칼로리를 줄여야 돼, 먹는 양을 줄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지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한다면 우리 몸은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기초대사량을 함께 줄여버립니다. 기초대사량이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의 생존과 대사 기능을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인데,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면 사용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살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리보다 혈당과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온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속에 집어넣어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는 당이 있다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인슐린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무 때나 나온다면 결국 살이 찌게 됩니다.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는 금방 꺼내 쓸 수 있지만, 지방으로 저장된 에너지는 꺼내 쓰기가 어렵습니다. 간이나 근육에 보관된 에너지를 냉장고에 비유한다면 지방은 냉동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지만, 냉동실에 있는 음식은 일단 해동을 시켜야 하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롭죠. 문제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경우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비워져야 냉동실에 보관 중인 음식까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능하면 우리 몸의 냉동실에 음식을 얼리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 중인 음식이 많다면 조금씩이라도 꺼내 써야 된다는 것. 자, 그 해답은 인슐린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음식은 먹으면 조금씩 혈당이 오르지만, 가공된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에 설탕과 첨가물을 넣은 가공식품은 혈당을 매우 급격하게 오르게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 과자, 빵, 케이크 같은 것들로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이 꼭 필요할 때만 분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 계속 간식을 달고 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인슐린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며, 인슐린이 하루 종일 몸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우리 몸은 인슐린에 익숙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것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잘 안 듣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인슐린의 기능이 약해지니 우리 몸은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려 합니다. 즉, 규칙적인 식사보다 달달한 간식을 아무 때나 입에 달고 산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살이 잘 찌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간식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려준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원리가 공복 시간을 늘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좋아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16대8 단식이 있습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에만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끼니 구분 없이 아무 때나 먹던 습관을 갑자기 바꾸려고 한다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16시간 공복을 하기 전에 정해진 시간 외에 간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음식에 따라 혈당을 더 높이는 음식이 있고 덜 높이는 음식이 있는데, 이 순서만 바꿔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밥이나 계란, 고기, 국, 야채 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밥을 먼저 뜨게 되죠. 이럴 때 먼저 야채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계란, 고기를 드시고 밥은 나중에 먹는 거죠. 만약 칼로리에만 신경을 쓴다면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혈당에 신경을 쓴다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를 바꿈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빈속에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마구 먹는다면 혈당이 쫙쫙 솟게 되겠지만,
섬유질이 많은 야채 등을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드신 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어떤가요? 물론 무탄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외에 적절한 탄수화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과하지 않은 탄수화물을 권장드리며 가공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빵보다는 밥이 낫고 밥도 그냥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크지 않은 사이즈의 고구마나 바나나도 탄수화물 음식으로 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통해 올라간 혈당을 빠르게 내려주기 위해서는 식사 후 10분 이상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식후 바로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소화에도 방해가 될 수 있으나 걷기 정도는 소화를 도와주며 혈당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케이크나 달달한 음료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은 제발 나 살찌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렸다면 기초대사량의 증가로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까 음식이 분해되어 간과 근육에 보관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된다고 했는데 근육량이 늘어난다면 지방으로 갈 일도 더 적어지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바로 잠입니다. 수면.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운동이나 먹는 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면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늦게 자는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드리며 밤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늦어도 밤 12시 전에 취침하는 것과 가능하면 7시간 이상의 수면은 권장드립니다. 잠이 부족한 경우 혈당 문제로 체지방률 증가는 물론 집중력 저하, 피부 트러블, 소화기능 장애, 스트레스 증가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 증가 및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하니 수면에도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칼로리가 아니라 혈당이라고 했고요. 혈당의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슐린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된 탄수화물 줄이기, 아무 때나 먹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만 먹기였고요. 똑같은 식사를 해도 먹는 순서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바로 10분 이상 걷기를 추천드렸고요. 운동을 통해 근육 늘리기, 그리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나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내가 알아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몸의 변화를 위해서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